발명특허 강의 14주차 14강의 2교시를 1교시에 이어서 저작권법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1장에 큰 3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부분부터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제도의 변화. 저작권제도는 정보의 발전,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종이 발명, 그래 종이가 세계 최초로 언제 발명됐느냐, 우리 세계사 배울 때 후한 시대의 체륜인가요? 그 사람이 했다. 근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 지네가 세계 문명을 주도한다고 하고 요즘에 또 김치 논쟁이 붙었죠. 우리의 김치를 지네가 먼저 하고 한국이 그걸 빌려다 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또 김치가 우리 건데 지네 김치 공장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동북아 오공정 이런 걸 보면은 터무니없고 억지주장.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문화 후진국. 또 인쇄술의 발전 및 컴퓨터. 그래 최초의 금속 활자. 그걸 구텐베르크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직지심경이 더 오래됐다. 몇백 년 더 앞선다. 이런 것도 컴퓨터 기술. 그래 요즘엔 모든 기록 매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 보조디스크, 또 여러분들이 옛날엔 음반, LP, 그러다가 유성기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CD, 그 다음에 DVD, 요새는 또 블루레이. 그래서 그 저장 매체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 다 반도체 기술이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여기 이제 또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창작자에게 창작 촉진과 더불어 공중의 이용 활성화. 그래 종국적으로는 문화 발전이니까 공중 이용이 넓혀지고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문화체육관광부야 문체부라고 하고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6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또 추진해서 문체부는 2020년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기국회 때는 전면 개정된 디지털 전환 시대 또 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변화된 콘텐츠를 담은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그래 종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죠. 쌍방향 온라인 기반. 그래 요즘엔 영화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또 저도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은 저도 본격적인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한 축을 이루는 거죠. 음악 등 저작물이 매 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래 요즘엔 음악도 옛날 저희들 때만 해도 LP판 모으는 거, 또 CD 모으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취미 생활이자 자기가 얼마나 그 매니아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요새는 음원을 통해서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굳이 영화관에 안 가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 오늘날의 상황, 변화된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음악시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방송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적권을 활용하고 이용을 허락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그래 지금 한국저작권진흥원 또 옛날에는 그 저작 관리소 이런 데서 이제 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오랜 학계에서의 주장이었었죠. 그래서 집중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해서 내년도 새로운 입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또 검토한다. 그래 요즘에 뭐 BTS 오늘도 보니까 빌보드 핫 100죠. 핫 100에 1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사를 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런 뭐 기사도 나오고 있듯이 그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저작인저권, 저작권 자체 실용권 같은 걸 갖고 있죠. 그럴 때 그 원곡, 작곡가, 요즘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작곡가도 뭐 몇천만 원 단위는 되지 않을까. 방탄소년단도 몇천만 원씩 벌어들이죠. 저작권료로. 그리고 지난번에 상장해서 지금 뭐 주식 상태가 그렇게 아주 기대보다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상장해서 한 100억씩 자기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 이런 거를 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크게 변화된다. 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이제 광고 이런 데 써먹죠. 그동안 쟁점이 된 퍼블리시티권, 이른바 독특한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피거, 어떤 그 인격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걸 상업적 이용할 때 그 학계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 인격권보다 좀 상업성 내지는 인적권의 중간적 성질을 띠는 이걸 퍼블리시티권, 즉 그래 미국에서는 마이클 조던의 슛 동작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방송에 써먹는다라든가 하면 그 유명인 퍼블릭화돼 있는 그런 거를 상업적 이용. 그래서 삼성전자도 전에 한번 당했죠. 미국의 유명한 배추머리 그런 앵커 비슷한 그거를 로봇으로 만들어 기업 이미지 광고했다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그 사례도 있었어요. 판례도 미국에서 판례. 그래 우리도 이걸 입법 계획으로 잡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시대의 세 번째 문단, 비대면 문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의 개발 등으로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어떤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내는 뭐 이런 거죠. 활용 등 정보 대량, 여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끼죠.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에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 확대. 지금 팬데믹, 저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올 1년 사이에 아마 이제 3월 개강하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9개월 동안 교육계는 몇십 년의 변화가 온 게 바로 이 온라인 교육, 또 이런 어떤 비대면 교육. 그래서 전 대학이 우스갯소리로 사이버 대학 됐다, 디지털 대학 됐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대면 강의 이런 교육 콘텐츠가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내년도 저작권법에 반영될지 귀초가 주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의 전체 개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과, 지금 이제 문광부가 그 내년도에 개정을 서두르면서 일부 밝힌 거죠. 창작자의 권익보호라는 양면성을 인정하며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뭐 이제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는 문화국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해서 그 태스크포스 지난 2월 한 10개월 전쯤에 이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겸 문광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큰 4번의 문화 콘텐츠의 보호. 문화 콘텐츠, 컬처 콘텐츠는 문화 사업이나 산업이나 문화 주체 활동, 넓게 보면 방송, 또 공연,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이제 뭐 공중파를 통한 어떤
그 시나리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넓게 이걸 다 문화 콘텐츠, 또 문화 콘텐츠 진흥법 있죠. 그래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리에 뜨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 문화산업 기본법이 제정돼 있죠. 그 안에 문화 콘텐츠의 정의가 제2조 3호, 4호에 두 개 거기 설명이 나와요. 문화 콘텐츠를 하면 해가지고 2조가 이제 용어 설명 조항이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로 확산되기 시작한 국내 문화 콘텐츠, 특히 한류 문화라고 하죠. 성장을 거듭해 장르 수도 유통 수도 엄청 늘었다. 그게 이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1인 방송,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공중파 위에 케이블 TV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다양해진 거죠. 그래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려 역시 적지 않다.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도 늘었고, 특히 이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가 무한정, 비용이 거의 안 들죠. 뭐 CD 한 장 하는데 500원 정도면 CD 공 CD에다가 전에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저작을 갖다 저장했듯이 지금 DVD 그럼 CD에 또 몇백 배, 또 블루레이 그거에 또 몇십 배, 이 정도로 매체가 자꾸 진화를 거듭하죠. 따라서 향후 저작권법은 물론 문화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외 불법 유통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까지가 1장. 1장 하는데 1시간 1교시 반이 2교시에 또 절반이 지나버렸네. 어쨌든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어랑 문제인데, 저작물은 창작을 해서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작품, 여러분이 책 그러면 그걸 저작물,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어 또 내지는 어떤 지식이 포함되어 있죠. 작품이죠. 그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2조 1호에 저작물의 개념 정의가 나와요. 창작성 내지 독창성 있는 대위적 표현물. 그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인간의 사상,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현 같은 데 보면 감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을 것. 둘째, 창작성, 오리지널리티. 그래 결국은 창작성 여부로 저작물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누구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 저작권 침해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재판에 어떤 판단 기준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걸 단순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될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 설명할 때도 그렇죠. 산업상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일정한 또 뭐라고 그래, 과학 일정의 그런 것들을 특허 요건으로 설명했듯이 여기서는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가장 중심. 그래서 이제 특허에서는 발명이었고, 또 그 다음에 실용신화는 그거보다 약한 고안이라는 그런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저작물의 종류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일반 저작물과 특수 저작물로 나누어지는 바, 일반 저작물에는 어문, 우리가 이제 책을 내고 시집 내고 뭐 이런 것들, 또 음악 저작물,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 다 뭐 이해될 거예요. 미술 저작물, 건축도 저작이죠. 저작물, 공학과 문화가 같이 곁들여 있는 거죠. 건축물에는. 또 사진,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오는 남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자기 대문 사진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죠. 또 영상, 녹화 영상, 뭐 TV 이런 것, 또 도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미술의 한 분야에 또 조형도 있고 또 도형, 그런 것도,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지금 이제 저작권법에다 들어와 있죠. 또 저작권법 4조의 저작물에 대한 근거, 또 특수저작물에는 2차적 저작물, 1차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저작권법 5조에 있고, 또 편집저작물, 여러분들이 책도 자기 혼자 독특하게 쓰면 저자, 그렇지만은 남의 걸 조금씩 짜깁기한 이런 거를 편집저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작권법 6조, 또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 그런 프로그램 정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나눠놓은 게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저작물의 요건은 아까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이죠. 그 또 두 번째 요건은 창작성 있을 것, 그래 인간이 작성할 것,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할 것, 표현될 것, 맨 중요한 게 창작물일 것. 이것만 한번 설명해 보면,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전제로, 그리고 이렇게 창작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죠. 독자적 작성 또는 최소한의 창작성. 그래서 완전히 어떤 하늘 아래 뚝 떨어지는 이러한 독작성은 없죠. 단군일에 단군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그걸 종전의 저작물보다 약간의 차별화되고 진보되어 있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걸 창작물의 판단 기준. 2019년 최근 판례죠. 어쨌든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례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명칭, 제호, 글자체,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가끔 컴퓨터 쓰다 보면 이메일 쭉 날라오죠. 기아가 쓰는 홈페이지에 그런 제호는, 폰트는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신고하고 우리와 저작권 계약을 맺어 보통 50만 원, 100만 원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무시하면 되고, 왜냐면 무작위로 홈페이지가 있으면 뿌려봐서 거기에 낮게 들어가면 보이스피싱은 아니래도 저작권을 관리하는 그 폰트를 관리하고 글자체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변호사들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일이 오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 또 그걸 어떤 조그만 영세업체에게 소송을 통해서 물리는 예는 실무상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큰 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게 이런 데는 그런 글자꼴 폰트를 사서 자기가 그걸 보통 프로그램 사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저작물의 이용 고하락, 이게 또 중요하죠. 문화 발전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방송 같은 거에서 또 비평, 그렇죠. 평론, 또 교육, 가르치기 위한 또 연구, 또 어떤 자기의 이제 학문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죠. 페어 유스라고 그래. 이걸 단 공표된 저작물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여야 되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그걸 하지 않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표절이냐 아니냐, 출처명시, 최근에 또 홍진영인가 여자 가수도 그렇죠, 석사, 박사 논문이 문제, 특히 이제 문제 삼은 건 석사죠. 왜냐면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는 당연히 취소되거든요. 왜? 석사학위를 전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 지금 반납하겠다 그러는데 반납제도는 없죠. 그래 지금 조선대학교인데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심사 중일 거예요. 그래서 표절이 판명되면 그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 취소하면 박사 논문도 당연히 취소되죠. 그래 뭔가 좀 이상했던 게 그 홍진영 부친이 전직 그 대학의 무역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지 않은 게 아닌가. 또 남의 걸 베껴서 표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74%가 넘는다, 표절률이. 그래서 남의 문장을 다 그냥 따다가 그대로 표절한 거죠. 짜깁기 해가지고 석사 논문 썼다. 아직은 판명되지 아니한 사실이지만,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도 제외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문제가 일으켜지면은 그게 이제 판명될 때까지는 자숙하라,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판명될지는 조선대학교 문제.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일단 석사 논문이 약간의 이제 인용에 미흡함은 있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이 고소했던 거다 이제 각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렸죠. 서울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출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죠. 그래서 미국 같은데 유학 가면, 저도 뭐 유학은 안 가봤지만 블루노트라고 그래서 인용 저작권 침해 하나는 그거를 학부에서도 가르치고, 필수 과목 여러분들이 각 학교별로 뭐가 있어, 윤리교육, 우리는 이제 법주윤리 이런 거를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일종의, 그래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연구할 때 블루노트를 한 학기 뭐 교양 과목처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작재산권자, 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저작물 이용의 형태,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되는가. 자꾸만 카톡이 오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그 앞에서 우리가 특허의 실시권, 전용 실시권과 통산 실시권처럼 그렇게 또 나누죠. 그게 용어가 좀 다른 거예요. 단순 이용, 독점적 이용. 그래서 단순 이용은 일반 그런 통상 실시권이고,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은, 이용허락은 여기서 이제 전속, 그렇죠? 전용 실시권에 준하겠죠. 또 상표에서는 사용권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 여기서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중첩적으로 허락할 때 독점성이 없죠. 이용허락권자가, 이용권자가. 그 다음에 독점적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그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 일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그래서 우리가 뭐 독점 계약한다,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수 전속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 같은 거를 우리 회사를 통해서 실현 같은 것도 하고, 또 자기들이 계약 체결에 직접 나서고 대리인으로,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용의 형태에 그 저작권자와 공동저작권자, 저작권자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그래서 인간일 수도 있고 또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에는 저작권자인 원시적 저작권자와 양도상속받은 승계적 저작권자로 또 나누고, 그래서 저작자의 성립 요건을 보면 창작의 주체에 되고, 또 저작자가 아닌 출판에서 집필 방향, 항목, 이거는 하나의 보조자 역할만 했기 때문에 공동저작이 될 수가 없죠. 저작자가 아닌 또 창작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그래 지난번에 조영남 씨 사건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판결은 났지만 결국 아이디어만 단순 제공한 게 아니라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 본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저작자에 관한 효력 보시고, 또 저작권의 공동저작권이 또 이제 문제죠. 2인 이상. 공동저작권자라 하면 여러 명,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전체 프로듀서, 감독이 PD가 있고, 또 그 영상을 찍는 카메라맨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촬영 감독이라고 그러죠. 또 스태프들 많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또 실현자 뭐 이렇게 해서 액터, 배우, 종합 예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 공동저작권자가 될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 스텝을 통하고 또 같이 어울려져서, 단순 PD 작품이라고 보긴 어렵죠. 또 공동저작권자에서 권리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정해진다. 만약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균등 n분의 1한 걸로 추정하죠. 공동으로 제작한다는 기준에 대해선 법률이 명확한 규정은 없어. 공동저작권자의 근거는 있지만,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여럿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공동 참여, 그러니까 단순한 뭐 회의에 참여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소설을 쓰면 어느 한 파트, 어느 한 장을 자기가 직접 쓴다. 그러면 공저가 되는 거죠. 그래 판례 보면은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의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 그 안에다 융합,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의사를 전제로 해서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년 7월 29일 선고한 2014 도 16517.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동저작물의 일방이 아마 이제 저작권 행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참여했던 자가 공동저작권자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그 형사 판결로 나온 거죠. 또 특허법상 공유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 이용 허락하기 위해선 민법상 특허랑 공유랑 다르죠. 저 권리 지분대로 과반수가 아니라 저작권자,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런 처분행위, 특허권도 그래서 민법의 공유는 자기 지분만을 분리양도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저작물, 하나의 특허물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양도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합의에 지분권 없는 그런 것처럼 운영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민법에 말하는 공유규정 유추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고 또 민법상 공유규정 유추적용은 저작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지 청구 또 어떤 공유물 관리 정도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이 각 공동 저작권자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이럴 때는 유추적용이지만 처분, 양도 뭐 이런 데는 유추적용이 안 된다. 보호기간 공동문제죠.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유자가 여러 명,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BTS 이런 거 문제 되겠죠. 또 종전에는 비틀즈 그 중에 이제 2명은 죽었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존 레논하고 또 이제 링고스탄 그 뭐야 드럼 치던 둘 죽고 폴 맥카트니는 아직 살아있죠. 한 70대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폴 맥카트니 지금 뭐 2명인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후 70년이니까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죠. 또 결합저작물이라는 게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저작물과 조금 다른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그래 갑이라는 사람이 A 저작물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옴니버스 스토리 뭐 이런 거죠. B라는 시나리오 작가와 그걸 제작한 자는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각과 을이 연결돼서 시트콤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연결됐지만 하나하나가 독립된 저작물. 아까 공동저작물은 저작물이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그 안에 저작자의 기여도가 여러 개가 묶여있는 경우죠. 그래서 결합저작물의 대표적인 게 통상 노래에서 가사와 작곡 이거 다르겠죠. 또 서적에 삽입된 그림 그리는 화가, 삽화가가 있고 또 본문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겠죠. 어문저작물 또 결합저작물이 아닌 경우 뮤지컬은 그건 하나의 작품 그걸 이제 시나리오 뮤지컬 그 편곡 같은 거란 그 안에 한 작품으로 보는 거죠. 효력, 각자 기여분을 이용하면서 다른 자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이거는 각각 독립된 것이다.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자 끄트머리 5번은 2교시가 30분이 좀 넘어서 10분 휴식하고 3교시에서 마저 강의하고 마치겠어요. 3, 4장 다 마쳐드릴게요. 10분 휴식.